Burning bridges to the ground. So take away what's left of me. Blinded by the ones I love. 자, 안녕하십니까, 도입으로입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또 두 차종을 또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 두 차종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둘 다 소형 SUV지만 두 차량의 정체성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차종을 한번 그냥 보여드릴 건데,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현대에서 나온 소형 SUV에서도 더 작은 SUV죠. 바로 베뉴고요. 베뉴 플럭스 플러션 모델이고, 자, 여기 보면은 셀토스 있습니다. 자,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고 합니다. 하이클래스. 왜 하이클래스냐? 정말 소형 SUV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하이클래스다운 그런 모습인 차량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차량이 셀토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차종을 오늘 준비했냐면, 일단은 뭐 이 두 차종이 비슷한 시기에 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베뉴와 셀토스를 경쟁 모델로 생각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둘이 경쟁 모델은 아니다. 경쟁 모델은 아니고 둘 다 타겟층이 정말 달라요. 디자인만 이렇게 서로 나란히 보게 되니까 확실히 이 녀석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죠? 셀토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딱 봐도 전면부에서 보여주는 포스만으로도 셀토스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베뉴가 너무 싸티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베뉴는 되게 좀 귀엽죠. 확실히 좀 곡선이 많다 보니까 되게 귀여운 면모가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직선미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크기도 크고, 꼭 누가 보면 소형 SUV 같지 않은 그런 포스는 줘요. 휠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은 이제 18인치고 이 녀석은 17인치입니다. 둘 다 풀옵션 기준으로 따라서 1열 문짝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본네트 길이도 육안상으로 뭐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바로 이제 2열 문짝서부터 크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또한 이 C필러 트렁크 길이 자체도 딱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 2뼘 정도 된다고 하면은, 셀토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보다 한 뼘이 더 길어요. 리어를 봤을 때도 정말 베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솔직히 베뉴가 더 소형 SUV다운 느낌이 듭니다. 되게. 그러니까 베뉴도 디자인이 정말 제가 볼 땐 잘 나왔어요. 현대 SUV 패밀리 룩을 잘 계승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셀토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형 SUV답지 않은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실내부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셀토스를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셀토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번 이렇게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딱 봐도 근데 얘는 소형 SUV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크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 디자인이라든지, 계기판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얘는 절대 소형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스크린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코너도 스크린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소를 봤을 때는, 아, 얘는 소형 SUV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소형 SUV에서 비춰지는 셀토스의 인테리어 핵심은 뭐냐면, 시트가 전동식이죠. 매몰 시트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전동식이라는 거. 통풍 들어가 있다. 통풍이 들어가, 뭐 코너도 들어가 있지만 통풍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피커 커버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죠. 이 디자인은 오프로드를 약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네, 굳이 반절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절 주행이 되는 그런 모델이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베뉴보다는 높습니다. 확실히 베뉴보다는 높다는 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준중형 SUV, 풀옵션에도 적용되어 있는 그런 옵션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정말 하이클래스 소형 SUV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의 공간과 인테리어 느낌, 이런 부분, 옵션, 이런 걸 봤을 때는 셀토스는 정말 생태계 파괴자라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소형 SUV들은 어떻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준중형 SUV는 뭐가 되냐고요. 그냥 얘는 만능인 것 같아요. 셀토스는 만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뉴로 왔습니다. 베뉴. 자, 베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클러스터 그래픽만 봐도 여기 있는 셀토스 이 녀석과 경쟁 모델이 아니죠. 네, 경쟁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클러스터만 보면 내가 경찰 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투박스러운 그런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현대 기아 차량들은 다 와이드지만 베뉴는 그냥 약간 좀 갤럭시 탭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무선 충전 기능도 없습니다. 기능도 없고 통풍 시트도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1열 운전석 시트는 전동식이 아닙니다. 수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절대 베뉴와 셀토스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셀토스를 보고 이 녀석을 보게 되면 당연히 좀 허접스러워요, 되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성,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런 거 조수석에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핸드폰을 놨어요. 놨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 말고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아무튼 베뉴를 봤을 때, 구성을 봤을 때는 고급스러움보다는 그냥 되게 가성비, 효율성, 이런 면에 좀 더 집중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베뉴에서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손이 닿고 몸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트와 이 스티어링 휠인데,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시트가 의외로 편안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셀토스보단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착자감이 의외로 좋습니다. 의외로 좋고, 또 이런 가죽 느낌도 엄청 싼 마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레그룸 충분합니다. 자, 또 이렇게 앉았을 때 뭐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죠.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고,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절대 2열 공간성은 뒤처지지가 않아요. 또한 소형 SUV인데도 2열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 잭도 있고, 보시면 뭐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편하네요.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누워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자감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한 뭐 가죽 느낌 자체도 뭐 아주 이렇게 싸티가 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열 공간을 앉았을 때는 이 녀석이 정말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열선도 뻑큐 죄송해요. 자, 뒷좌석 열선도 있고, 얘는 소형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베뉴 2열 왔습니다. 자, 베뉴 2열 왔는데 무릎이 닿아요.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간성 자체가 그래도 소형 SUV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베뉴 같은 경우에도 좀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2열 느낌을 봤을 때 뭐 엄청 불편한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리 좀 벌려서 하게 되면은 무릎을 안다니까. 뭐 이렇게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안하진 않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2열 느낌은 뭐 완전히 싼 마이죠. 2열 느낌은 셀토스랑 비교했을 때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송풍구도 없고요. 컵홀더도 암레스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없고요. 컵홀더는 여기 있어요. 컵홀더 여기 있고, 뭐 열선 그런 거 없습니다. 창문만 내릴 수 있고, 옛날 추억의 액센트를 떠올릴 만한 그런 2열 느낌입니다. 근데 얘한테 없는 게 얘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적외선 무릎 워머 기능입니다. 이거를 켜게 되면 열선이 아니고 적외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릎이 따뜻해질 수 있는 기능은 이 녀석은 있습니다. 뭐 이 기능은 신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벌써 만져봐 되게 따뜻해요. 되게 뜨거운데, 이게 약간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제가 좀 덥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운전을 하실 때 약간 좀 이 정도 벌리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무릎을 이렇게 좀 모으고 했을 때는 따뜻한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운전하지 않나? 추웠을 때는 이 정도 거리가 있어도 열은 조금은 전달됩니다. 전달되지만 그래도 열이 굉장히 뜨거워요. 손을 지금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기능들은 신박합니다. 자, 트렁크를 보게 되면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도 이 정도면은 정말 충분한 그런 사이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또 이런 잡다한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셀토스 같은 경우는 소형 SUV지만 패밀리카 목적성에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뭐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소형이다 보니까. 근데 베뉴도 어떻게 보면 소형, 아주 정말 짧은 차체치고는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생각보다는요. 또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트렁크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셀토스보다는 엄청 작지만, 그래도 코나와 비교했을 때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적재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베뉴, 요번에 현대 새로 나온 베뉴와 기아에서 새로 나온 셀토스 이 두 차종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셀토스 같은 경우는 투싼, 그러니까 준중형 SUV죠. 준중형 SUV인 이제 투싼 스포티지를 보다가 이 녀석을 보게 되면 되게 반가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풀옵션에 비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3,090만 원이에요. 풀옵션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격 차이가 못해도 거의 한 4,5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셀토스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성 자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모습이나 옵션면을 봤을 때 전혀 이 녀석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토스 같은 경우는 되게 소형 SUV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확실히. 왜냐면 또 사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셀토스 같은 경우는 패밀리 목적성에도 충족시키는 정말 고급스러운 소형 SUV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첫 차를 뽑건 중간에 차량을 바꾸건 경차를 타다가 나는 이제 좀 더 큰 SUV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베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데일리 목적성보다도 데일리카라는 느낌보다도 약간 좀 세컨카 이미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준중형 SUV를 살 바에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베뉴 같은 경우는 경차를 보다가 경차 살 바는 이게 베뉴가 훨씬 더 괜찮겠다, 가격적인 차이도 많이 안 나니까 그렇게 다가가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토스 같은 경우는 코나 있죠. 코나와 경쟁 차종이고 현대 베뉴 같은 경우는 기아 스토닉과 경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베뉴도 실제로 주행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차가 좀 안 나갈 뿐이지. 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는 177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 주행에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운동 성능을 또 보여주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850만원,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녀석 풀옵션과 셀토스의 좀 중간 옵션을 비교했을 때 또 가격 차이가 또 그만큼 많이 갭이 낮아지겠지만 아무튼 풀옵션끼리 비교했을 때는 결국 같은 소형 SUV지만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두 차종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차종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말 소형 SUV지만 준중형 SUV급의 그런 공간성과 편의 옵션 고급스러움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 셀토스도 반갑고요. 베뉴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물론 플럭스 옵션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좀 넘어가지만 그냥 모던 등급으로 풀옵션을 했을 때는 2천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00만원 후반대 가격인데 2천만원 거의 다 되죠. 하지만 그 가격대에서 그래도 이런 SUV 공간성도 누릴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베뉴도 정말 반가운 차량이에요. 이 두 차종 다 혼자 타도 괜찮고요. 베뉴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홈라이프 혼자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정말 만족감이 좋지만 패밀리카랑 너무 좁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두 차종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각자 위치에 충실한 그런 SUV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베뉴냐 스토닉이냐 했을 때는 저는 베뉴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코나냐 셀토스냐 했을 때는 저는 셀토스에 좀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나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성 예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새롭게 출시했죠 이번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서로 각 급, 그러니까 세부적인 급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베뉴와 스토닉, 그다음에 셀토스와 코나, 2로 하이브리드와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휴가철도 지나고 이제 보통 휴가철 지나면 또 자동차 시장이 또 성수기가 됩니다. 또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기인데 베뉴라는 차량도 개성이 뚜렷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차고 셀토스도 베뉴와는 다른 목적성을 띠는 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만약에 한 차 가지고 정말 데일리로 탈 거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셀토스를 구매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세단이 하나 있는데 작은 SUV라도 세컨카로 좀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베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렇게 또 경쟁차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두 차종을 한 번에 같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